남국의 바다입니다. 남국의 바다. 조국의 강은 들어봤습니다만 남국의 바다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론 나빠지자 결국 이재명,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지시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잠깐 일면 소개에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이 제소를 신청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주어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제소 지시입니다.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직무 성실 의무, 그리고 청렴 의무 위반입니다. 네, 혹시 들으면서 느끼셨나요?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논란을 키우지 말자, 윤리위 제소 문제는 여기서 끝내자라고 설명을 했다고 한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동 발의는,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에 대한 이 공동 발의는 여당에 참가하는 형식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략에 끌려가게 된다. 단독 제소의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오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일단 동아줄이 있습니다. 동아줄이 있는데 이 밑에는 코인 김남국, 코인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 김남국 의원이 있고요. 동아줄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 위에서 누군가 가위로 줄을 자르고 있죠. 윤리특위 제소라는 가위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르는 사람이 누구냐? 책임론이 부상한 민주당 지도부라고 했는데 일단 그림상의 모습은 이재명 대표와 아주 흡사하다라는 거.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지만 잘나야겠다라는 이런 지금 국민일보의 만평이 있습니다. 네, 권지웅 의원님.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기서 끊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라는 어떤 딱 급박한 결단,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직이 맡았다는 건 국민들이 거기에 국회의원의 세비와 지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권한을 주는 것은 정말로 그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민주당의 또 다른 어떤 의원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누구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로 드러난 것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결정은 저는 매우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결정이다.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조간을 쭉 보면요. 제목들이 다르서 뒤늦게 제소, 미온대 등 비판의 제소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조현상 변호사님. 결정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다 담겨있는 그런 제목들이거든요. 근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여기에 좀 사실상 종료됐다. 윤리위 제소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 진상조사는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늦은 이 윤리위 제소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의 한 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봉투 사건을 포함해서 당 차원의 어떠한 대처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의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윤리위를 제소하는 그 방식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폭발성을 너무 좀 작게 본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 이르러서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관해서 지금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네. 한 명에 대해서만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문제는 김남국 의원 한 명에게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관련된 법령도 개정을 해서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전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로 댓글 질문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정호민 씨. 윤리위 제소에도 몇 달 걸리는데 혹시 쇼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용태 최고님. 아무래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그 안건이 39건이고요. 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일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같은 동료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쇼 같다 이렇게 네.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띄어진 것처럼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숙려 기간이 20일이고 자문위 심사 기간, 자문위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네. 최장 60일이 소요될 걸로 해서 최장 이론상이라면 80일까지도 소요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분노에 어떤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좀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사실 저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여야가 간사가 공동으로 발의하면 사실 본회의에 직접 회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민주당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뭐죠?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이런 걸 좀 태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수완박법 같이 논란 있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케이스에서 징계를 안 하면 도대체 뭘 징계하느냐라고 해서 총의가 모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지몬미를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네. 결국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변인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론 네. 앞에 대고 이 사안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윤리위에 제소하시오라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줬다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력, 리더십들이 부각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이 네. 지금 만평을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김남국 그 의원이 잡고 있는 네, 동아줄과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는 동아줄이 같습니다. 네. 밑에만 위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 만평의 끝은 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왼쪽 손 하나로 위태롭게 잡고 있는 저 줄이 오히려 더 저는 포커스가 간다는 말입니다. 아, 네. 권지웅 의원님. 뭐 만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손을 든 건 아니고 아, 네. 저는 그래도 국회법의 절차를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패싱하지 말고 네. 되려 이 같은 사안이 이 사안이 좀 분명한 사안이라고 하면 자민위원들께 네. 심사를 좀 빨리 맞춰달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법은 지키되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합의된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온 이런 얘기들 결국은 윤리특위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 징계 절차 처리 속도의 문제인데 관련해서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야 김남국 징계 속도에 이견이 있다. 호인 자진 신고 결의안은 통과합니다. 일단 윤리특위에서 이걸 다루는 징계 속도에 좀 이견이 있다라는 건데요. 앞에 말씀 나온 것처럼 여기 볼까요? 여당은 자문위 60일까지 간다는 그 자문위 생략을 하고 본회의로 좀 직행을 하자라는 거고 야당은 그래도 법 절차를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녀사냥처럼 할 건 아니다. 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 속도를 두고 여야 약간 얘기가 다른데요. 이 윤리위 여야 간사들의 목소리를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숙려 기간 20일을 좀 최대한 줄여서 좀 그 회의를 빨리 열어서 안건 상정을 하고 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간사님하고 양당 간사들이 더 논의를 하고 그리고서 기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려 기간이 충분히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진행된 거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얘기를 해서 줄이겠다 말겠다 답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네, 일단 여야의 의견이 다른 거는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도 충분히 그 온도가 좀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의문도 듭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일단 80일까지 연장이 돼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가 됐든 어떤 징계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 징계를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자르고 다음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싶을 텐데 상황이 좀 길게 가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썩 좋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다음 중요한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과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잡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음 총선에서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빨리 이 문제를 털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원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 지도부는 왜 그러는 걸까요?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마냥 늘어지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뭔가 위반을 저질렀는지에 네. 대한 징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절차를 네.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건너뛰고 네.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 있죠. 그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마냥 늘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거는 김남국 의원이 받는 월급, 급여 부분인 것 같아요. 고재우님, 윤리위에 회부가 되면 국회의원 세비는 중지되는 겁니까? 해바라기님, 김남국 의원 급여 나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최진용 변호사님, 나갑니까, 급여? 뭐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나갈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리위 제소가 된다고 해서 국회의원 직이 정지되거나 직이 해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소만 됐기 그렇죠.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서 네. 내가 어떤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회의에 어떤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고 네. 나아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 국회의원 징계 중에 최고 수위가 결국 자격 박탈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의결을 해달라라고 네. 하고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사실상 불명예 제대하듯이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민주당의 어떤 그 고민도 충분히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 김남국 의원 급여 나갑니까? 나갑니다. 네, 나간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윤리특위 속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일단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양쪽 다 별도 단독으로 지금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가 됩니다. 논의가 되면 징계를 하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결국 결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윤리특위에서 그럼 징계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좀 알아봤습니다. 윤리특위의 징계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그냥 경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당사자한테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국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위가 의원직 제명입니다. 네, 의원직 제명. 그런데 이 4가지 정도, 가장 센 게 제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권지웅 위원님, 저희가 강용석 의원 때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때 제명안을 표결을 붙였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로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치인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징계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제명의 정족수가 채워질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다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네. 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명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네. 벗어야 된다. 근데 이제 다른 국회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서 말씀은 드리기 어려우나 네. 사실 너무 많은 그 어떤 신뢰를 잃어버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국회의원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안이라 저는 아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윤리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재 의혹 수준입니다. 의혹이
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렇다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다라는 건데 윤리특위 말고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코인 전수조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다만 조기 시행은 미지수다라는 거. 일단 결의안, 자진신고 그렇습니다. 결의안은 뭐뭐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자진신고는 스스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촉구했는데 안 하면 자진신고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성이 있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인 국회의원님들, 나으리들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 코인이 신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자체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로 증권성과 채권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채권이나 어떤 그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금 해서 그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안 된다라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진 것은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본질적으로 지금 법 하에서도 그와 같은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고민을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공직자윤리법 바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야에서 초반에 이 얘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나온 게 공직자윤리법 빨리 개정을 하겠다. 여야 간에 좀 합의도 한 것 같은데 김용태 최고님. 공직자윤리법 그래서 여당도 한다 그러고 야당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움직임이 있죠. 아무래도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관심이 쏠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정치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다 보니까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여야를 통해서 모두 다 활발하게 한 것 같고요. 제 기억상 이 공직자윤리법에 가상화폐를 신고하게끔 공직자를 재산 신고를 하게끔 하는 법안들이 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부터 3건, 21대 국회 들어서는 한 13건 정도가 지금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거,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신고하게 되면 이것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라든지 결국에는 가상화폐를 말씀하신 대로 증권성이라든지 채권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신호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권지웅 의원님. 저는 일단 재산 공개 목록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결의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결의안의 내용은 21대 국회의원 등원 시점부터 가상자산의 어떤 내력을 다 공개하겠다는 결의입니다. 근데 거기에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왜 참여하지 않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자체가 지금 게임업계에서 사실 대대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의혹과 국회가 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발적인 것에 기대기는 해야 되지만 자진신고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흡족하진 않지만 이런 결의안 등등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그 과정상에서 뭔가 좀 더 투명해지는 상황이 좀 더 투명해지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모든 거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던 이 코인 의혹에서 지금 비록이 됐는데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김남국 매매 코인 최소 41종, 15종이 P2E 관련이다. 이게 게임상에서 직접 코인을 벌 수 있는 그런 이 P2E 관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게임 코인 관련 중에서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넷마블의 마블엑스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코인도 다수 있었다. 나왔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코인들인데요. 게임 관련 코인 중에 현재까지 김 의원이 현재까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인 중 메콩 코인
잼허브, 보물 등은 이 현재 시세 기준으로 각각 3,100만 원, 2,200만 원, 27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일단 뭐 그동안 뭐 하도 몇십억 얘기가 많이 나와서 몇 천만 원이면 많이 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없잖아. 드는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투자 시점을 두고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컨코인의 경우 김 의원이 2022년 2월 16일 매수한 걸로 나타나는 이후 사흘 만에 153% 폭등했다. 여기 지금 그래프를 좀 같이 볼까요? 메컨코인이 얼마나 급등을 했는지를 지금 그래프로 좀 나타냈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걸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3일 뒤에 153.6%가 폭등해서 6,800원짜리가 17,300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고 얼마 안 돼서 폭등을 한 거. 요거는 최진영 변호사님, 요건 좀 수상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투자 대상, 네. 투자 시점.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의 그 헤드라인처럼 매매했던 코인이 40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개가 게임하면 돈 버는 한마디로 기존 그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가지고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법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합법화하겠다라고 군부를 짚었던 그런 것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전에 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사실 2022년 2월 16일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날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1억 원을 저 그 코인에 메콘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3일 만에 1억 7,600만 원을 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 한마디로 급등하기 직전에 저 같은 것을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 정보도 생각도 없고 기회도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국회를 통해서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김용태 최고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이렇게 투자를 잘했으니까 수익률이 90%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 말씀처럼 아무래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요?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결과적으로 정보, 일반 국민에 비해서 고급 정보라든지 고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뭔가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논란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명, 조국의 강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기사 첫 줄에도 또 나오기도 하는데 참 조국의 강에 이은 남국의 바다. 권지웅 위원님. 남국의 바다라는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 이 사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현직인 상태로 코인에 아주 몰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 상황을 두고 이것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성하기는커녕 이것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남국의 바다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징조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일단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는 그렇게 볼 일 아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가 될지언정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되려 우선해서 이 문제를 반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꽤 많은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쇄신의총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본물처럼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민주당 이런 것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국의 바다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조현선 변호사님. 조국의 강은 어떻게 하면 좀 강은 좀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영 열심히 연습하고 뗏목 타면 건널 수 있는데 바다는 어떻게 건너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람들이 참 장명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국의 바다는 정말 상상을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강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넓고 깊으니까 건너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의 지금 사건의 본질은 과연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이해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는지에 네. 초점을 우선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회기 중에 거래를 했다든가 뭐 그러한 정황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본인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국 전 장관의 사건과 동등하게 비교한다기보다는 네. 과연 어떠한 불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네.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저는 충분히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김남국 의원은 모든 내부 정보와 이해충돌 사안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만약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얘기 지금 당내 뭐 의원들뿐만이 아니고요. 당내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개딸 김남국 비판 원외 인사의 문자 폭탄입니다. 밑줄 볼까요?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왜 외부에 적인 국민의힘을 놔두고 내부에서 같은 편을 공격하느냐며 문자가 수십 통씩 오고 전화로도 각종 항의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이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 참석자, 이 한 참석자가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권지웅 위원님. 네. 지금도 문자 폭탄을 받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뭐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자가 엄청 많이 오진 않아요. 과거에는 진짜 1000단위, 10,000단위로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서 네. 수십 통 정도를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내주시는 지지자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경쟁이어서 상대편의 잘못을 잘 드러내는 것 또한 역량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국민의힘 문제를 다루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네. 저는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민주당 문제가 별것 아니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 사안은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간략하게 조현선 변호사님. 민주당이 얘기할 때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이 부분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견의 다양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거기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여야 모두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 강성 지지층이 뭐 그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뭐 지금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문자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계파를 떠나서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파를 떠나서 여야 할 것 없이 공통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